그래서 이분이 테슬라를 발굴해낸 사람이고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 있는데 이 사람이 2025년 테슬라 목표 주가를 3,000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이 몬테카를로라는 방법이라는 생소한 방법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 이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 텔라닥 등 기술주를 일찌감치 발굴하면서 스타덤에 오른 이런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미국 자산 운용사입니다. 요걸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더 먼저 할게요. 제가 25일 그러니까 모레는 9시에 광주에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좀 초행길이기도 하고 물론 광주 자체가 초행길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가는 게 초행길이기도 하고 또 먼저 가서 세팅도 해야 되고 해서 8시까지는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촉박할 것 같아서 그날은 방송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또 올리기도 하고 다른 방송으로 못하지만 또 좋은 글 있으면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처음으로 휴방 공지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어제 좀 목소리가 작다는 분도 계셔서 이걸 조금 당겨서 네. 자, 우선 이 기사부터 먼저 볼게요. 테슬라의 진격, 여기까지가 한개 응답하라 머스크라는 연합뉴스 기사예요. 왜 얘가 테슬라가 지금 사면초가 놓였나? 지금 중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테슬라에게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주가 거품론이 일고 있고요. 또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의 오작동으로 의심되는 이런 충돌 사고가 많았는데 이제 미국 교통 당국에서 조사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업에서 이익을 내지 못했는지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네요. 계속 적자 15년간 계속 적자였는데 이게 본업에서 이익을 낸 게 아니라 탄소 배출권 거래로 흑자를 낸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이 악재, 어떤 악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지. 중국 정부가 최근 군과 국영회사 임직원들에게 테슬라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그 이면에는 경제 보복도 있어요. 경제 그런 전쟁. 미국은 화웨이 못 쓰게 하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또 테슬라를 못 쓰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 그 중국에서 못 쓰게 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전기차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수집하는 각종 데이터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이제 미국이 이유에서인데 이거는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제재한 것과 같은 이유인 거죠. 어쨌든 간 민간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테슬라로서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44만 대 작년에 팔렸는데 이 중에 중국 비중이 25%였다고 합니다. 화면 크기를 조금만 키울까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글로벌 자동차 전통 강자들의 거센 도전인데 영원한 건 절대 없죠. 네, 지드래곤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폴크스바겐이 2030년까지 유럽 내 자동차의 유럽 내 자동차 판매의 7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선언했고요. 요거 그때 얘기 드렸었어요. 저기 그때 CES 한창 할 때. 어쨌든 이렇게 폴크스바겐이 이렇게 쫓아가고 있고 GM, 르노, 닛산, 현대차도 전기차 배수진을 치고 테슬라를 압박하고 있다. 또 애플까지도 지금 나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자들이 추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현대차도 최근에 아이오닉 5를 출시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밀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조사를 나서고 있는 건데, 테슬라가 23건의 충돌 사고를 냈나 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테슬라 차량이 경찰차로 들이받았대요. 또 차량이 화물차 밑으로 끼어드는 사고도 잇따랐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차별화된 레벨이라고 자랑을 해왔는데,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대의 장점이 결정적 흠결로 바뀔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장중 9,000달러까지 치솟았던 이 테슬라가 지난 5일에는 고점 대비 40% 하락한 539.49달러까지 추락을 했고요. 또 지난 주말에는 650선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제는 654달러였나? 이렇게 계속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도 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투자의 구루 워렌 버핏의 절친, 워렌 버핏은 아니고 워렌 버핏의 절친인 찰리 먼거가 비트코인 가격과 테슬라의 주가를 두고 벼룩과 이의 순서를 정할 수 없다. 둘 다 가격과 주가가 비정상이어서 어느 게 낫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여타 전기차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뭔가 한 방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뭔가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고, 또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단순해서 이 심장인 배터리 성능이나 머리인 자율주행 기능에서 격차를 벌려야 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독일의 BMW 경영자는 지난달에 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지배가 곧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이게 그렇게 헛소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이제 3천까지 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여성인데, 이게 3,000달러면 약 우리 돈으로 339만 원, 한 주당 339만 원으로 마지막 3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4.6배에 달하는 거죠. 이때가 454.87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이때 4.6배에 달하는 거고, 물론 2025년입니다. 2025년에 3,000달러. 근데 이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2025년에 예측하기로는 제일 낮아도 1,500, 최대 4,0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걸 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분석법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한 게 잠깐 나와요. 이거 잠깐 보시면 또 광고를 봐야 될 텐데, 물론 이걸 봐도 잘 어려워요. 조금 굉장히 신선한 방법일 수 있는데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영어기도 하고 보시면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네, 이런 수식을 씁니다. Different random variables are put into these uncertain parts of the model until there are enough outcomes to plot on a probability distribution curve. 네, This is usually done on computers because the possible out created by vision falls.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고,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고. 자, 이 몬테카를로 방법은 우선 이 성장주의 적정 가치를 설명을 할 때 보통 주가 수익 비율, 뭐 저희 말씀드렸었죠, 퍼나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이런 재무제표 위주의 방법론을 사용하는데, 이제 아크 인베스트처럼 새로운 시도를 접목해야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물론 3,000달러까지 전망을 하는 게 기존의 테슬라 낙관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또 이 캐시우드가 발굴해낸 거기 때문에 무리한 방법론을 활용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걸 좀 보면 이 몬테칼로라는 방법은
난수를 이용해서 함수값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부르는 용어예요. 일종의 시나리오 분석법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을 주요 콘셉트로 삼아요. 요런 게 이제 있다는 거. 네. 근데 어떤 모든 경우의 수냐? 평균 판매 단가, 차량 판매 대수, 자율주행차 매출, 전기차 총이익 등을 기준으로 2025년 테슬라가 직면할 기본적인 또 부정적인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나눠서 이를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별 결과치를 따져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증권사 계량 분석 담당 애널리스트는 중간에 폭스바겐, BMW발 이슈 등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랜덤으로 무작위로 각 시나리오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를 모델을 돌린 것이라고도 하고요. 조금 더 보면요. 이 기사가 좀 더 훨씬 그런 게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총 34개 입력값, 아까 말씀드린 뭐 차량 판매 대수, 또 뭐였죠? 또 이런 경쟁자의 위기까지 이런 것도 찾아내고 자율주행차 매출, 전기차 총이익 이런 것들을 다 합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자동차 판매량이 2020년 50만 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2025년 약세 상황은 약 500만 대, 그리고 강세 상황에선 약 100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같은 방식에서 자동차 평균 판매 가격은 약세 상황에 4만 5천 달러, 강세 상황엔 3만 6천 달러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연간 생산량 증가율의 경우 약세 상황은 65%, 강세 상황은 90%를 기록할 것이란 가정이 사용됐고, 테슬라가 자율주행 플랫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할 것이라는 또 가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자본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Capital Efficiency 이거는 아크 인베스트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핵심 입력값 중 하나입니다. 생산량 확대와 단위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인데 2020년의 경우 생산량 증가에 사용된 자본 지출이 9,200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아크 인베스트의 지난해 예측보다 양호한 수치입니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차를 생산해서 자본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의미고요. 다 이렇게 숫자까지 다 얘기를 하면 조금 헷갈려지니까 좀 이렇게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차를 생산해내서 자본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거고, 지난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향후 투자 비용을 75%까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용은 아끼고 생산량은 늘리고, 보험도 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유망하게 만드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판매하며 보험 서비스인 이런 애플 케어 플러스라는 걸 판매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테슬라도 보험 묶음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테슬라가 고객 차량에서 수집한 주행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마진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테슬라는 2019년 8월 보험사와 제휴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상품을 실제로 출시를 했고요. 또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가 2025년에 차량 40%의 자체 보험을 판매할 경우 연간 보험 매출이 2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험 매출만 약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만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주가 판매량 주가 수익 비율 이런 것들만 따져가지고는 그런 것만 따져서 산정을 한다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전망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고, 나머지 하나를 더 보면 승차 공유 서비스 또 자율주행 기반으로 로보택시가 기대된다는 건데 이 사진은 웨이모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연구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업 그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웨이모도 로보택시 사업을 준비 중인 건데 뭐 쉽게 말해서 무인까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무인 택시, 그러니까 로봇가 운전하는 택시로 발전하는 건데, 아크인베스트는 또 테슬라가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봤고요. 운전자가 탑승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고 나중에 이 네트워크를 방향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로봇택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아크인베스트에 따르면 승차 공유 서비스로 테슬라가 2025년에 약 200억 달러, 22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또 아크인베스트는 2025년까지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확률이 50%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보통 그 업계에서 2030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놔요. 이 완전 자율주행차는 도로 위에 달리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개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그 기준은 모든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달려야, 왜냐하면 그게 서로의 차끼리 그 기술을 주고받는 건데, 그 신호를 주고받는 건데, 만약에 사람의 개입이 들어갈 거라는 거는 이 기계들의 데이터 안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입을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 정말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보면은 그 도로 위에 이렇게 차량들이 막 끊임없이 호 이렇게 막 달려요. 그때 사람이 타고 있는 건지, 타고 있긴 있었죠. 톰 크루즈가 타고 있었던 것 같긴 했어. 그쵸? 내가 타고 가야지. 근데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테슬라가 하루에 취합하는 데이터량이 지난해 기준 하루에만 약 2천만 마일, 약 3,200만 킬로미터에서 최근 3천에서 4천만 마일로 증가했는데, 이 주행 데이터가 많을수록 인공지능 고도화가 가능합니다. 이 아크인베스트는 테슬라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차량 60%를 로보택시로 활용하면 2025년에는 1,600억 달러의 세전 또 이자 지급 전 이익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재 단순히 주가 수익 비율, 주가 순 자산 비율처럼 현재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현 방법론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인베스트가 몬테카를로 방법을 활용한 이유로 테슬라는 새 산업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없던 자율주행차 그거와 관련된 로보택시, 또 거기에 또 관련된 보험, 또 여러 가지,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로보택시, 승차 공유, 또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 이것도 로보택시구나. 이거에 따른 보험, 애플케어 플러스 이런 거 같은 보험 상품 묶어서 팔 수 있고, 이런 걸 출시해서 또 마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현재의 이런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재 테슬라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의 사업은 먼 미래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 거죠. 네. 물론 그래서 또 나옵니다. 이런 목표 주가 상정 방식이 테슬라에 대한 낙관론에 기인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또 몬테카를로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 각 시나리오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실제로 이 인베스트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실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검증이 어렵죠. 2025년에 로보택시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이익 추정이 어렵다고 해서 몬테칼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하면 다른 기업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지는데 이것도 저희가 했었어요. 네,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 시기에 이런 방법을 써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모든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건 또 위험한 방식이다. 실질적으로 이건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분석의 의미가 있으려면 해당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파악하고 어떤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 따진 뒤에 밸류에이션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달렸다는 거. 어쨌든 이렇게 사업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 최대 4천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근거도 있지만 이렇게 따지면 모든 기업들은 다 잘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